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이틀 연속 흐릿했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미국 증시가 확실히 지난해와는 달리 묵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두 기업 모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다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다. 또한 기업들의 확실히 지난 분기보다는 저조한 가운데 보잉의 실적 미스 악재도 있었으나 이 같은 개별 기업들의 단기 악재는 더 이상 시장을 뒤흔들어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늘은 나스닥만 소폭 하락하고 나머지 지수들은 모두 소폭 상승 마감하였다. 시장이 이틀 연속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제 시장은 계속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주시한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 소식이다. 번스타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아마존도 좋지 못할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유엔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며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비둘기에서 래파로 변신한 JP 모간의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상하게 급등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에 10%가량의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3배수 레버리지 ETF는 오늘 하루 종목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큰 변동 없이 마감하였다. 최근 가장 크게 상승했던 반도체 종목이 실적 기대감 속에 기술주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오늘도 소폭 상승 마감하였고 홍콩항생 YIN과 미국 장기 국채 TMF도 소폭 상승한 모습이다. 2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나 별다른 특징 없이 오늘은 조용히 지나갔다. 반도체와 중국 테크 CU앱이 소폭 상승하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미미하게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고버스 ETF는 설 연휴 전후 연타석 말로 홈런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일단은 이틀 연속 큰 변화 없이 간간히 버텨내고 있다. 이제는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와 인텔을 비롯한 주요 기술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예의주시하며 과연 작년과 같이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여진다. 작년 안에 14년 만에 찾아온 대폭락장 덕에 재미를 톡톡히 보았던 고버스 ETF. 2023년에도 과연 시장이 재하락하여 고버스 세상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그 결과는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다음으로 불진의 15개 개별 종목들이 오늘 성적표이다. 반독점 이슈에 휘말린 알파벳이 2.54% 하락으로 가장 부진한 하루를 보냈으며 그 밖의 반도체 기업들은 요 며칠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이 근질근질한지 대부분 소폭 상승하며 상승 본능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내일 발표될 인텔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반도체 주가의 단기 전망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주요 기술주 기업들의 개별 종목 소식으로 먼저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으며 애프터 마켓에서 무려 5% 이상 급등하였으나 다음 분기 클라우드 분야의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며 몇 시간 가지 못해 바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래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가 보다. 한편 주요 투자 기관에서 아마존을 최선 호주로 선정하며 올 한 해 좋은 주가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저스틴 포스트는 적어도 내년에는 아마존이 팬데믹 직후 시점에 클라우드 호황기를 다시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늘은 빅테크 기업 중 두 번째로 테슬라가 장 마감 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였다. 다만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인해 총마진이 5분기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전과 달리 굴지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테슬라도
가격 프리미엄이 아닌 판매 수량으로 승부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최근 들어 너무 자주 등장하는 스마트팜 기업인 앱 하비스트이다. 앱 하비스트는 최근 불거진 기업 도산 리스크가 해소되며 빠르게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으며 오늘도 주가가 14.81% 급등하였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하여 작년 한 해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그로 인해 당장 매출이 없거나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거품이 쭉 빠지며 10분의 1 통학이 난 기업들이 부지기수이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고 목표를 향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억울하게 과하게 하락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목욕물의 아기들까지 버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진정한 템버거 종목 하락장에서 과하게 추락하는 중소형주에서 나오게 된다는 필립 피셔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앱 하비스트는 한 달 전만 해도 주가가 당장 회사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0.5달러 이하로까지 떨어지며 급락하더니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정세를 되찾고 최근에는 바닥을 찍고 이미 5배 가까이 급상승하였다. 여전히 목욕물과 함께 버려진 아기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했다. 우리 모두 시장 급락 시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보다는 기업 가치와 대비하여 과도하게 빠지는 종목들이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유유히 줍줍할 수 있는 영리한 투자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최근 4배 이상 급상승한 앱 하비스트를 예로 들어 오늘의 템버거 종목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본다. 시장이 단기간 내에 과도하게 올랐으니 다시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시장 비관론자들은 처참했던 작년 한 해를 상기시키며 올해도 주식시장의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장한다. 이제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저물가 저금리 시대는 끝이 났고 주식시장도 이전과 같은 호황기는 다시 찾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번만큼은 이전과 다르다. 매번 하락장이 찾아올 때마다 등장하는 이야기들이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지금 겪고 있는 일련의 악재와 리스크들은 이전에도 이미 매번 있어 왔으며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주식시장은 불신과 불안의 벽을 타고 계속해서 성장해왔다. 단기 급등락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뭐든 집착할수록 멀어지게 되어 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다. 삶의 첫 번째 원칙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지혜의 절반이 거기서 나온다고. 항상 기억하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 초도가 아닌 인내와 여유라는 것을.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